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갈등 상황. 표면적인 이유는 무역 전쟁이지만 인류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겠다는 패권 전쟁이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중국 갈등을 남의 일 보듯 하며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편도 들지 않고 중간 입장에 서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이익을 취하고 안보는 미국의 편에 기대 이익만 취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완벽히 틀린 생각입니다. 초강대국 둘의 싸움에서 지리적으로도 끼어있는 중간의 입장을 취한다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직면할 수 있으며 둘 사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닌 양쪽으로부터 해를 동시에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묶인 동맹의 관계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을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동맹으로서 미국이 도와주는 좁은 지역 단위로서 명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시 동맹의 위기 갈등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조약을 맺은 일방의 동맹을 도와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단순히 말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어느 국가와 싸우거나 전시 상황에 돌입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편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으로서 미중 패권 싸움에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미중 패권 싸움에서 중간 입장에 있다고 칩시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 묶여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이 중립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중간이라고 해도 한국은 미국 편이다. 정말 중간 입장을 원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와도 동맹관계로 묶여있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입니다. 또 하나, 중간자 노릇을 하는 나라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양쪽 사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중간자 노릇을 하려면 우리가 중국의 편에 서면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며 우리가 미국의 편에 선다면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힘을 갖게 될 때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한국은 줄타기하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우리보다 20에서 30배 강한 초강대국 사이에서 중간자 입장을 취하기는 국력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한 나라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인데 이기는 편에 서야 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금융, 에너지, 자원, 그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외칩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최악의 입지 조건을 가졌습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가능하려면 우리 민족의 이미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의 힘과 겨룰 정도의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분단되고 싶어 분단이 되었나요? 우리가 통일을 안 하고 싶어 못하는 걸까요? 모두 국제 정치역학에 의해 분단이 되어 통일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악의 입지 조건 사이에서 그마저도 나라가 쪼개어져 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남으려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통일을 원치 않아서입니다. 먼저 통일한 독일의 사례를 봅시다. 독일이 통일을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물었을 때 독일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미국의 도움과 지원. 두 번째,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 세 번째, 독일 국민들의 단합성. 특히나 미국의 도움과 지원 없이 독일 통일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원과 도움 없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합니다. 중국은 6.25 사변 때 중공군을 파견, 피로써 한반도 통일을 기어이 가로막았습니다. 일본 역시 말은 하지 않지만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의 불변해지니 친구는 멀리 있고 적은 가까이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주변에 강한 나라가 출현하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영내 최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반대하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쳐도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현대 중국과 일본보다 강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미중 패권 싸움이고 이 연장선으로 북한 핵 문제가 있으며 북한 핵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그것은 한반도 통일이며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시작했으며 이 싸움은 장기전으로 갈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신중히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쪽 편에 서야 하며 중간전이 뭐니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접어두고 큰 그림을 그려 국가의 미래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넝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